자자자. 그래서 요 열각 제2법칙 1법칙 했는데 1법칙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야 그냥 Q는 일단 여기다 써보야. 그리고 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PV는 nRT랑 W를 P 델타 V로 계산하는 거. 이거면 사실 다 적었지. 각각의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 한 바퀴 돌았을 때 델타 U는 0이 되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열역학 제1법칙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로 푸는 거야 그냥. 열역학 제2법칙은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들어봤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엔트로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으로 두 가지를 나눠볼 거야. 자연 현상을. 가역 현상 가자가 가능하다 할 때 가짜지. 역은 역전할 때 역자.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가역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용수철의 진동은 이거 언제 멈춰? 안 멈춰요. 무한이야, 무한.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 멈추잖아. 그 다음에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도 무한으로 이렇게 돌겠지, 진공이면.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자발적으로, 이 저절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저절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절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가역 현상은 뭐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런 게 아예 없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자연성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비가역입니다. 공기 중에서 용수철의 진동이 뭐 이렇게 얘가 돌다가 멈춰서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사라진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그래서 이게 열 에너지를 이제 뿜뿜한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공기한테 간 거지. 기체 내부 에너지가 된 거야. 근데 그러면 이 기체가 에너지가 많은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다고 추가 이렇게 움직이던가요? 는 안 된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같이 만약에 공기들이 갑자기 합심해가지고 이거를 싸그리 다 모여서 왼쪽으로 깡 하고 밀면은 추도 움직일 거야. 그 정도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갔으니까.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로 간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에너지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열각 제2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잉크, 뭐 잉크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물에 타면 퍼지는 건 알아서 되는데 퍼져 있던 게 한 점으로 다시 모이는 거는 안 돼요. 근데 그 재료가 없냐? 아니지. 재료는 있는데 근데 그 얘네들은 이 배치가 한 점으로 다시 모이는 건 불가능하다. 뭐 수학여행에서 에버랜드를 갔어. 애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같이 모여 들어왔지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학생이 한 곳에서 모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냥 뭐 약속하고 모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비가역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이고요. 무질서도 이게 엔트로피야. 이게 엔트로피인데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된다. 그게 1번이랑 5번이 되게 비슷한 말이야.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뭐다? 이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러니까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이퀄 확률이 높은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 확통 어느 정도 알지? 대강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야바위 박스가 있다 치자고. 여기서 20개 동전을 왼쪽으로 놓고 오른쪽에 연계를 줬어요. 이게 막 섞었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스에 놓고 막 이렇게 흔들었어. 그러고 딱 까봤을 때 뭐 10개 10개일 수도 있겠고 뭐 9개 8개일 수 있겠고 이거 말이 안 되지. 9개 11개 될 수도 있겠고 뭐 12개 8개 이런 건 가능하지. 근데 20개 0개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각각의 확률을 생각해보면 10개 10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뭐 20C 10 하고 2분의 1의 10승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20개, 10개가 20개, 0개가 나오는 확률은 20C 0이죠. 20C 0 곱하기 2분의 1의 20승 이라서 이 뒷부분 2분의 1의 20승 이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다르죠. 얘는 20C 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0개가 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지. 왼 20개가 다 왼쪽인 거. 얘는 가령 왼 오른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왼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왼오 배치되는데 요 똑같이 10개씩 있는 경우의 수가 20C 10개나 돼. 이게 몇 개냐면 20 못 깬지 세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1까지 쓰고 그다음에 19 해서 1까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1보다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20개가 한쪽에 몰빵되어 있는 것보다 10개 나눠 있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 분자들은 아보가드로 수 하면 엄청 크잖아. 되게 크죠. 그래서 기체 입자들 생각해보면 매우 크니까 매우 큰 게 한쪽에 몰려있는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는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가 확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 고온에서 저 에너지가 20대 빵으로 분배되어 있는 것보다는 10대 10으로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보게 된다. 그게 연락학체 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 그러니까 한쪽에 20개가 다 있으면 이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거잖아. 근데 왼쪽 오른쪽이 거의 개수가 똑같다는 건 무질서하게 랜덤하게 그냥 아무 데나 서 있어. 이제 원하는 데 서 있어 하면 보통 반반 갈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학생들한테 검은색이랑 하얀색 아무거나 골라볼래? 골랐어. 전교생한테 다 고르게 하고 고른 거를 말하게 해보면 매지가는 반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으면 반반일 거야. 근데 애들끼리 뭐 짰으면 반반이 아닐 수 있겠지만 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으면 아마 반반일 거다. 아니면 뭐 햄버거 먹을래, 뭐 샌드위치 먹을래 했으면 뭐 기호가 들어가겠지. 어쨌든 별일 없으면 아마 반반일 거예요. 별 확률이 없다면, 별 어떤 뭐 단서가 없다면 아마 반반으로 나오게 된다. 왼쪽 오른쪽 이게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뭐 1, 2, 3, 4, 5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역적으로 일어날 때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근데 그게 고리키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2번 어떤 길을 고립시켜서 외부 상호공자가 공조를 했을 때 원자나 분자들이 처음 상태보다 더 무질서한 배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그 반대 현상은 자발적 아니라 똑같은 말이죠. 1, 2번. 3번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마찰열 같은 걸 통해 열 에너지가 전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없다가 위에 있는 요 상황이에요. 요거 방금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추가 멈췄어. 마찰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얘를 다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냐 이만큼의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 입자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추한테 부딪히면 될 수 있죠. 혹은 입자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추한테 부딪히면 될 수 있는데 근데 입자들의 운동이 랜덤하게 있고 그건 무질서하게 배열, 가장 무질서한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아마 왼쪽 반, 오른쪽 반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유의미한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로 변환될 수가 없다. 열 에너지가 전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고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이동한다는 거 방금 이게 보여준 거. 에너지가 한쪽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보다 양쪽에 균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상태는 이렇게 열평형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별거 없지.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 기체들은 두 상자에 고르게 퍼지면 저절로 한 상자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걸 뚜껑을 이제 이렇게 되겠지. 다시 갑자기 이쪽으로 안 된다는 거야. 요게 비가역이죠, 비가역.
요런 게 비가역이죠. 빠꾸가 안 된다. 그래서 이종 연구, 아까 제1종 연구 기관은 열역학 1법칙을 위배하는 거였잖아요. 제2종은 열역학 2법칙을 위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해. 연료를 사용 안 하고 뭐 하겠냐면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하겠대. 뭘 하겠나 봤더니 얘가 근데 앞쪽에 물을 빨아들여 열을 빼앗아 앞쪽 물을 빨아들여 열을 빼앗아 차가워진 물을 뒤로 보내겠는데, 근데 이 엔진을 작동시키려면 엔진의 온도가 보통 엔진 뜨겁지 않나? 그쵸? 차가운 바닷물에서 엔진으로 열을 이동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는 안 돼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켜주는 게 대표적인 게 에어컨이나 냉장고인데, 에어컨 냉장고 어떻게 달달달달달 돌아가는 소리 나지? 냉매를 돌려야 돼. 냉매를 돌려서 이제 팽창이랑 압축을 반복시키면서 저온에서 열을 빼앗고 상태 변화를 이용해. 저온에서 그러니까 저온 부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열을 빼앗으려면 그 기화열 흡수, 뭔지 알아? 가려운 게 있으면 여기서 냉매가 액체였던 냉매가 기체로 기화해. 기화열을 흡수하겠지.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방에서 저기서 기화하고 있는 거야. 냉매가 저기서 기화해. 그러면 기화열을 흡수하지. 주변의 온도를 열을 뺏어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실외기한테 던지는 거야. 실외기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다시 응고해. 응고 이상한데. 액화? 액화가 맞지, 그치? 액화 혹은 응결이지. 응결열을 이때 방출하지. 그래서 실외기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 못하냐? 그건 아닌데,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저절로가 안 되죠. 저절로 이동하진 않는다. 그래서 저온의 바닷물에서 열을 빼앗아서 고온의 엔진을 이동시키려면 에어컨 전기 에너지 써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지. 원래 바닷물 에너지를 그냥 빼앗아서 그걸로 움직이겠다가 안 되는 거죠. 바닷물이 만약에 막 엄청 뜨거운 막 3000도씨의 쇳물이었어. 되긴 할 거야. 근데 되겠지. 그런 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어딨냐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바닷물의 열로만 엔진을 작동시키는 선박을 만들 수 없다. 요게 이렇게 2법칙이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을 얘기해. 열기관은 순환 과정을 거쳐서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인데요. 외연기관, 내연기관 이건 외울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가솔린, 디젤 이런 애들은 이제 주로 내연기관이다. 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발생시켜서 그 자동차, 제트기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이고요. 외연기관은 좀 옛날에 만들어졌어.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것. 증기기관, 석탄 증기기관 이런 것들. 열기관의 원리, 얘는 뭘 하냐면 모든 열기관은 고온의 열로부터 Q1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요. 반드시 뭐 한다? 남은 열을 저온으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게임 뭐해? 롤. 자, 롤에서 다른 애들한테도 롤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랩을 던졌어. 자, 얘가 팔을 이렇게 던졌단 말이야. 얘 이 다음에 그랩 한번 썼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팔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얘가 불츠가 그랩 한번 던졌는데 고장났대. 얘는 이제 Q 없는 거야. 그랩을 못 써.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그냥 허공에다가 그랩을 날렸어도 일단 돌아와야 다음번에 또 쓸 거잖아. 그래서 뭔가가 반복적인 일을 하려면 차온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복이 안 돼요. 그쵸? 불치가 그랩 던지고 맞추면 당연히 돌아오겠지만 못 맞춰도 돌아와야지 다음에 던지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 한 상태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열기관의 왼쪽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서 일을 했어. 근데 이 일이 또 하고 싶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지. 돌아오고 또 하고 돌아오고 또 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제
일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 팽창할 때 뭐 등적이네 여기 요만큼의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요만큼의 일을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일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큼의 한 일, 한 번 순환할 때,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요 면적, 둘러싸인 면적이 되겠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때 돌아올 때는 부피가 작아지다 보니까 열을 방출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열을 방출한 후 돌아온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다. 그래서 뭐 이게 뭐 Q단, 델타 U단, W단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쓰겠지. 그래서 이거의 합을 보면 델타 U의 합은 0이어야 돼. 이게 아니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W가 가령 뭐 이만큼의 일을 했대. 그럼 Q의 합도 2여야 돼. 그래서 Q 뭐 이때 뭐 흡수하겠죠? 플러스 Q1 뭐 이렇게 마이너스 Q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것들 다 합친 것이 W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흡수한 고온의 열원에서 흡수한 Q1에 대해서 외부의 한일 W가 열 효율입니다. 내가 뭐 배달시켜 먹어도 뭐 치킨이 2만 원이라고 보고 했는데 결제가 2만 5천 원이면 그 배달비잖아. 5천 원이. 물론 그렇게까지 안 붙는데 그러면 2만 원은 별로 안 아까운데 5천 원은 조금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내가 원했던 게 2만 5천 원 썼는데 원했던 치킨이 2만 원어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효율이 되는데 근데 W가 뭐야? 흡수한 열 빼기 방출한 열이 W가 나오지. W는 Q1 빼기 Q2고 그래서 2를 Q1분의 Q1 빼기 Q2로 쓰면 Q1분의 Q1은 1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Q1분의 Q2가 되겠습니다. 요 형태로 기억을 해놔야 돼. 이걸로 많이 나온다. 뭐 다 변환해서 만들 수 있지 사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식을 흐름을 기억을 합니다. 연료율이 100%는 안 돼요. 왜냐면 Q2가 0일 수가 없어. 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방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기관은 한번 순환할 때. 그래서 한 번의 과정에서 Q1이 W가 될 수도 있어. 가령 등온 과정이면. 그치? Q가 W잖아. 근데 얘는 등온 과정 한 번 했어. 불체가 그래 던졌어. 안 돌아오면 또 일 못하지. 그래서 열기관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 열을 하는 과정에서 열은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에게로 저절로 흘러간다. 이거는 좀 다른 뉘앙스로 설명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명분이 되죠. 저절로 열이 흘러간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빗면에 놓은 물체는 이렇게 마찰열로 바뀔 거잖아요. 얘가 혹시 올라가나요? 다시 못 올라가죠. 내려오는 건 돼. 근데 올라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무질서한 운동하는 공기 분자가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극히 낮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 자, 카르노 기관은 그 중에서도 어때? 맥시멈이야. 이 라인업을 외워야 돼. 뭐냐? 등단이에요. 등단 외우면 돼. 자, 등단이야. 자, 등은 등온 단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가지 과정을 배우는데 그 중에 좀 효율적으로 느껴졌던 게 등온 단열이었어. 등온은 심부름 시킬 만큼 내가 10,000원짜리 주고 심부름 시켰는데 딱 10,000원짜리 사온 거야. 그렇죠? 단열은 어땠어? 돈을 안 줬는데 알아서 사온 거야. 그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근데 등압 같은 경우는 등압은 풀풀풀 마마마잖아.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중에 일부 수수료를 알아서 떼간 거야. 효율적인 느낌은 안 들지, 그지? 그 다음에 등적 팽창이 말이 안 되는구나. 등적 과정은 일을 아예 안 하니까 효율적일 수 없지. 그래서 뭐랑 빠진다? 등압이랑 등적이 빠진 거야. 그래서 등온 단열이 카르노 기간 이상적인 맥시멈이야. 얘가 최대야. 얘가 최대. 열기관의 최대값이야. 요거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을 하고요. 이때 여기가 좀 특이해. 카르노에서만 먹히는 게 여기는 카르노에서만 돼. 요 식이 카르노에서만 돼.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성립하거든. 모든 열기관에. 근데 카르노는 어떤 경우 성립하냐? 카르노 기관은 Q1과 Q2가 뭐에 비례하냐? T1과 T2에 비례해요. 그래서 Q1분의 Q2 대신에 T1분의 T2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얘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T2가 0이 될 수가 없죠. 절대 0도 말이 안 되지. 그지? T1이 무한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T1분의 T2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0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연료율이 0 이상 1 미만이라. 요 뉘앙스 1 미만입니다. 1 포함하면 안 돼. 그럼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틀리다고 말할 거야. 1 포함하면 안 돼. 무조건 1 미만. 그래서 실제 기관은 뭐 한 20% 전후? 뭐 아주 쓰레기 같지, 효율이. 굉장히 안 좋다. 열기관 효율이 안 좋아요. 스털링 기관. 그래서 등적, 등온, 등적, 등온이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등온, 단열, 등온, 단열하면 좋을 텐데 얘는 등온, 등적, 등온, 등적해서 효율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자. 뒤로 좀 오셔야 돼. 뒤로. 여기 있다. 여러분 뭔 소리죠? 괜춘? 자, 92페이지부터 좀 보면 되겠네. 괜춘? 핸드폰이야? 어떻게? 안 깨졌어? 요즘 핸드폰 단단하다. 3번 한번 볼까? 3번? 92페이지에 3번. 진공. 기체 온도 일정하대요. PV가 FT에 비례하겠지. V가 2배 됐어. 일정. 그럼 압력은 2분의 1 돼야 되겠죠. A 기체 압력 가에서 나에서부터 크다. 기억 맞는 말이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처럼 분포할 확률은 진짜 극히 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이죠. 작다. 님 맞고요. 그럼 가에서 나로 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법칙이죠. 기억 니은들이 답 5번 이렇게 풀었으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4번 아닌 거 한번 골라보자. 내신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약간 기본 유형이지. 그래서 예시 외워놔야 돼요. 몇 번이에요? 4번. 그쵸. 나머지는 2인데 얘만 1이야.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좀 문제 좀 풀자면 상당히 뭐 별거 없다. 그지? 11번 93페이지 11번. 자, 이거 맥시멈이 얼마예요? 4분의 3. 그렇게 높아? 1 빼기 Q1분의 Q2가 뭐랑 같다 했어? 카르노에서 1 빼기 T1분의 T2니까 얘는 1 빼기 4분의 3이라서 4분의 1이 맥시멈이야. 얘만 해도 25%가 맥시멈이야. 근데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2학기에서 필요 문제가 연력화에서 나오는데 1학기 말에서 네. 아니 여기 사실 별로 없어. 여긴 별로. 근데 이제 가령 열역학 1과정의 사이클 문제.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되니? 빈칸 채우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애들이 좀 어려워하고, 델타 U 한 바퀴 돌아서 델타 U의 총합이 0인 걸 애들이 자꾸 몰라. 그거 때문에 값을 못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좀 킬러고, 킬러도 아니고 만약에 1학기 기말에 전기가 포함된다면 전기력, 그 쿨롱인 문제가 조금 킬러야. 그거가 좀 빡센 게 많아. 경우의 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빡이야.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안 그렇고, 상대성은 좀 익숙해지면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그럼 여기서 뭐 좀 해볼까? 이 페이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자.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얼추 알고 있으니까 좀 편하네. 좋네. 근데 2학기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방학 때 좀 해야지. 아 저희 태산고 공사 때문에 방학 일주일이 걸려. 아 어? 아 진짜? 네 방학 그러면 2학기 준 거 언제 봐? 2학기 신고는 좀 일찍 받은 거 제가 기억하는데 와 씨. 그래서 많이 써요. 와 레전드다. 작년에 수험고가 그랬는데 수험고가 여름방학 엄청 짧았어. 아 좀 애반데 잠깐만. 그러면 또 난리 나겠네. QR. 그 학사 일정표에 나와 있나? 네. 그거에 반영된 거야? 아 그냥 나와 있겠지. 그것도 하긴 그 계획 안 짜놓고 하면 안 되지. 맞네. 18번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뭐 Q단 달고 W 있으니까 델타 U도 궁금하겠지. 그 열효율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열효율 어떻게 되냐? Q분의 W 해야 되지.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흡수한 거 전체 흡수한 거 방출한 거 말고 흡수한 거 분의 W. 아하 예스. 몇 번이에요? 5번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플러스일 테니까 이거 플러스 1개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얘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7Q 마이너스 9Q 그래서 3Q만큼의 일을 하는 거인 거죠. 맞고 여기서 얘는 그 한 일 또는 받은 일이라서 그 절대값으로 제시될 거야. 우리가 풀 때는 마이너스 7Q 했어도 7Q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2Q 맞죠? 그렇죠? 그래서 12Q가 흡수 Q1 분의 W 3Q 4분의 1 다음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다음 넘어가서 이것도 수능 문제 좀 풀어보자.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하게 1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Q단이 있고 델타 U단이 있고 W단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재미나죠? 요런 식이야 요런 식. 연력학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런 거 어렵게 내고자 한다는 이거지. 어떻게 됩니까?
예, 좋아요. 아, 5번입니다. 맞아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얼마야? 30을 이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방출한 거 120, 흡수한 거 150이니까 150분의 31을 한 거다. 여기가 30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70이 나오고, 여기는 한 바퀴 돌아서 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에 때 칸 채워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전기 쪽을 해볼까? 전기 쪽을 봐볼까? 전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뭐 상대성은 어차피 나중에 다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전기는 아마 안 온 친구들 둘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암호랑 화학은 안 들어가요, 저는. 전기 안 들어갈 것 같아.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부터 전기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드물어.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좀 헤비해지거든. 그래서 전기는 안 하고, 보통 그래서 1학기 중간에 역학적 에너지까지 하는 학교들이 전기까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51페이지를 봅니다. 좀 그냥 간단히 좀 얘기만 해보자. 요 부분 우리 아예 수업해본 적 없나? 여기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안 했나? 상대성까지는 했어. 확실한 건 화학에서 했어요. 화학에선 했지. 그래서 한번 그래서 대충 알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해보고 어떤 게 어렵게 나오는 건지 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 원자와 전기력. 그러니까 원자 내부에, 원자 뭐랑 뭐로 구성돼 있지? 우리 알잖아.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있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얘네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쿼크까지 갈 건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게 원자핵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원자핵은 무겁죠. 무겁다. 전자는 매우 가볍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은데,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과 양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데, 그래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질량은 거의 대부분이 원자핵이고, 원자 내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빈 공간. 그걸 알려준 게 밑에 러더퍼드 알파 찾는 실험이에요. 하나하나 볼게. 그래서 전자를 찾아내는 게 톰슨이에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음극선, 그러니까 이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란 걸 알아냈어요. 뭐 했냐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 사이에서 플러스로 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로부터 인력 받았다는 거지. 얘는 무슨 입자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자기장에서도 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냐면 이 바람개비 실험도 있어. 바람개비를 해보니까 이 음극선을 바람개비에다 쏘였거든.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알 수 있지. 질량이 있기는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자라고 합니다. 톰슨은 전자를 발견해서 원자 모형을 이따위로 만들어. 무슨 말이냐? 양전하를 띤 물질에 전자가 콕콕 박혀있는, 약간 뭐 블루베리 파이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양전하를 띤 연한 물질에 전자가 박혀있는 형태로 원자를 만든 거야. 근데 좀 약간 이상하잖아. 톰슨은 자기가 전자를 발견해서 전자에 대한 모델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뭐하냐? 요 매우 중요한 실험이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고요. 산란이 뭐냐면 스캐터링, 그러니까 부딪혀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맘대로 튀어. 뭐 이런 느낌. 뭐냐면 구슬 같은 거 던졌더니 막 오지게 막 흩어지더라. 그게 산란이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라는 거를 이제 원자핵에다가 쐈어요. 근데 이 알파 입자는 사실 뭐냐면 얘는 몰랐어. 이거는 이제 핵 분열 때 나오는 건데 헬륨 원자핵이에요. 요거 원자핵이다. 그래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인데 얘를 어디다 했냐면 얇은 금박에다가 쐈어. 그래서 얘는 금박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아주 얇은 금박에다가 쐈어. 알파 입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튕겨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됐냐면 아주 얇게 만드니까 그냥 통과하더라고. 대부분. 여기서 보면 대부분 뭐 한다? 가 그냥. 그 무슨 말이냐? 막는 게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파 입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질량이 전자보다 한 몇 배야? 한 8,000배? 7,000배, 8,000배 정도 무거워요. 질량이 크고 플러스 전하량 뛰는 건 알고 있었어. 과학자들이 그 전에 얘가 원자핵인 건 모르고 헬륨 원자핵인 건 모르고 뭐 전자보다 질량이 한참 크고 플러스더라고 까진 안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쐈더니 아주 소수만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정반대로 튕겼다. 무슨 말이야? 뭐 받은 거야? 반대로 튕기려면 뭐 받은 거야? 무슨 힘? 내가 가다가 튕겨 나왔어. 무슨 힘? 비는 힘. 청력을 받은 거죠. 이거는 청력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지. 청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력을 받았다니까 이게 무슨 전화예요? 서로 양전화였구나. 그래서 대부분 빈 공간인데 아주 좁은 부분에 원자의 중심에 있는 아주 좁은 부분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좁은 공간에 이렇게 박혀 있구나. 우리 얘를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이걸 가지고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태양계 모형이라고 해. 오늘 알아보자. 태양계 모형. 아유 모형인데. 자, 태양계 모형에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만들고요.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아무 임의의 랜덤한 지 맘대로 어떤 궤도든 원운동을 할 수 있다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자가 원자핵 중심으로 딱 한 글자만 바뀐 거 보이니? 특정한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임의는 지 맘대로 어떤 궤도를 택해도 괜찮다는 거고 보어는 특정한 궤도만 여기만 가능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1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에 요 궤도는 없어. 그러니까 보어 원자 모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너는 몇 층에 사니? 나는 7.3층에 살아. 이런 거 없지. 그치? 7층이면 7층, 8층, 8층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수가 딱 띄엄띄엄 딱 있다라는 게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가 막히지? 양자역학 재밌니? 아니지. 이거 물리과는 가지 마세요. 공대가 좋아. 물리과는 양자역학이 너무,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아니고 그 반도체, 양자역학에서 반도체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반도체 고체 소자 연구밖에 안 해. 그래서 그냥 실험실 가면 이게 진짜 그냥 노가다야 그냥. 나는 안 갔는데 내 친구들 간 친구들이 엄청 별로였다고 막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다. 근데 취직은 잘 된다는데 알바 아니지.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됐고. 오케이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호 원자 모형까지 보여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오비탈이라는 게 나오는 거 그거는 화학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 자 여기 뭐냐? 이거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전기적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지. 인력은 뭐야? 다른 종류 인력. 같은 종류 청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 콜롬 법칙은 이 힘 요 형태 외워놔야 돼. 우리 중력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알아? 네. 중력 F는 RG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거든. 근데 이것도 비슷해. 이것도 진짜 비슷해. 얘는 RG분의 K Q1 Q2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 거리의 역제곱 법칙이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비슷한 구조예요. 전기력은. 그래서 R제곱분의 K Q1 Q2고 요 K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쿨롱 상수고요. 그래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비틀림 저울로 특정해서 대충 K를 맞춘 거래.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어떤 상태냐면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자를 띠는 무거운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왜 돌 수 있냐? 우리 중력 마냥 얘가 우리 그냥
이런 거 뭐라고 하냐 구심력이라고 해요. 원운동할 때 중심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달이 지구를 공전하잖아. 그래서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을 대충 원운동 비슷하게 시켜주는 거 마냥 원자에게 전기력이 전자를 이렇게 원운동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당기는 전기를 작용하여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속박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 마찰전기. 마찰전기. 그래서 뭐 털가죽,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아마 이거까지는 안 나올 거야. 털가죽이 플러스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됐고 서로 무슨 힘? 뭐 인력 작용하겠고 플라스틱 마이너스가 뭘까 서로? 청력 작용하겠지. 그래서 여러 번 문지르면 그 마찰할 때 전자가 이동해 버려. 그래서 같은 종류로 대전되면 어떻게 돼? 청력. 그 다음에 다른 종류로 대전되면 인력이 작용한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요거야. 문제에서 킬러도 얘야. 얘야.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기본 원리를 논해 볼게. 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자, 전하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C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C가 있는데 전기력이 0이래. 무슨 말이야? 알짜임이 0이다. 그치, 알짜임이 0이야. 그러면 알짜임이 0인 경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A랑 B랑 서로 같은 종류가 다른 종류가? 다른 종류면 어떻게 되는데? 힘이 이렇게 다른 종류면 어떻게 될까? 만약 A 풀 B 마라고 해볼까? 이때 C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 A는 밀고 B는 당기겠지? 안 되잖아 이러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A 풀 B 풀이야. 그러면 C는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둘 다 밀겠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둘 다 당길 거야. 어찌됐든 간에 결국엔 이제 이렇게 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사이에서 0이다. 그럼 뭐야? A와 B 종류가 어떻다? 같다 인 거야. 자, 근데 A랑 B 크게 같으면 어떻게 된다? 중점이야, 중점.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A가 B보다 크면 어떻게 돼 있을까? A가 B보다 크면은 어디 있을까? A가 세. 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비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세.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보면 홈이 있고 원정이 있잖아. 근데 우리 홈에서 졌어. 그럼 어떻게 돼? 원정 가면 웬만하면 진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B보다 세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B 홈에서 비겼다. A가 세다는 얘기지. A 홈에서 비겼다. B가 세다. 이렇게 인지해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 왼쪽에 있는 C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바깥에 있어요. A랑 B랑 서로 어떤 거야? 다른 종류지. 그러니까 가령 A는 밀고 B는 당긴 거지. 그쵸? 그러면 A가 미는 동시에 B가 당겼으면 A랑 B는 서로 종류가 다른 거지. 그래서 사이가 0이 되면 뭐다? 사이 0이면 종류 같은 거야. 근데 사이 외부에서 0이면 어떻게 된 거야? 종류가 다른 종류인 거야. 누구랑? A랑 B랑 서로 다른 종류야. 외부에서 0이면 서로 다른 종류. 자, 이거 누구 홈이야? C 여기 누구 홈이야? A 홈이지. A 홈에서 비겼다 누구야? B가 센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B가 큰 거지. B가 강하고 A가 약한 거지. 자, 이거 누구 홈이야? B 홈이지. B가 약하고 A가 강하고 서로 부호가 다른 거다. 요렇게. 그래서 부호를 안 가르쳐 줬으면 A랑 B랑 서로 다르다만 알 수 있는 거야. C 부호 모르지. A랑 B랑 서로 다르고 A가 세다 이런 거만 알 수 있는 거다.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 스펙트럼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스펙트럼 그거랑 이제 원자의 에너지 준이 나오겠지.
이건 이제 하게 되면 얘기해 볼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방금 한 전기력 문제를 좀 볼까? 킬러가 있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뒤에로 가서 킬러가 좀 있는지 볼게. 100 어디냐면 112페이지부터 원자와 전기력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뭐 킬러 문제는 요런 거야. 요런 거 좀 연습해 볼까 지금? 113페이지 연습 좀 해볼까? 아 이거 말고 여기 많다. 오 많다. 요런 거야. 요런 게 어려운 거야. 요런 거. 아, 뭐 좋아. 맞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자. 뭐가 마음에 드니? 7, 8, 90 중에. 쉬운 거? 아, 쉬운 거는 이제 있는데, 쉬운 거 말고. 10번 해볼까, 10번? 10번 한번 해보자, 지금. A가 플러스 Q인 거 알려줬다. C에는 방향은 같고 이렇게 되는 상황. 번 1번입니다. 1번. 이런 식으로. 오, 잘했네. 어떤 느낌으로 접근한지 알겠어? 가령 A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나로 갈 때 C에 작용하는 힘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 4분의 가에서 나로 갈 때. 가에서 이게 네? A에서 그러니까 A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C가 지금 여기 있었잖아. 네. 거리가 2분의 1 됐으니까 A가 그 C한테 주는 힘은 4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B가 C한테 주는 힘은 크기는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뭐 같은 방향인데 A가 C한테 주는 힘을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게요. A가 C한테 주는 힘을 X라고 할 거고 B가 C한테 주는 힘을 Y라고 할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뭐 X 더하기 Y 했더니 이게 지금 3F인 겁니다. 근데 얘가 방향은 지금 같대. 근데 4X가 된 거고 Y만 반대 방향을 향했더니 얘는 이제 2F가 된 상황인 거지. 그렇게 요런 느낌.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서로 연립을 해야겠죠. MF이니까 두 개 연립을 해주면 OX는 OF, X는 이제 F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Y는 2F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X가 요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 거리 같지? 같은 거리고 가령 이제 D라고 하면 ED의 제곱분의 QA, QC 했더니 이게 그 F란 말이야. D제곱분의 QB, QC는 2F잖아. 그럼 얘가 QB는 QA의 절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 답은 이제 1번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런 거 뒤로 넘어가서 뭐 해볼까? 이거 되게 야무져 보이는 거 하나 있는데 14번 해볼래? 114페이지 14번 야무짐이 느껴진다. 여기서만 좀 연습해도 뭐 괜찮겠네. 근데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 여기 나온다고 하면. 근데 작년 재정고 여길 답은
작년에는 모르겠다 어디까지 했는지. 작년에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되면 나도 바로 얘기해줘. 이거 갑자기 막 2학기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기력은 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알차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게 어렵게 좀 나와. 강에서 B한테 작용한 게 0이었는데 나에서는 A만 반대로 바꿨더니 자리를 B한테 적용하는 게 막 플러스 4F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 C가 B한테 작용하는 게 얼마야? C가 B한테 작용하는 게 플러스 2F고 A가 B한테 작용하는 게 마이너스 2F였던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플러스 4F잖아. A를 여기로 옮겼더니 그러니까 A가 B한테 주는 힘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을 때는 0이야. 그러니까 4이 0이니까 A가 A랑 B, C랑 같은 부호고 A가 만약에 플러스 Q라면 C는 플러스 4Q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로 옮겨놓으니까 플러스 4F라고 표현한다면 A가 B를 줬던 힘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F고 C가 준 힘은 플러스 2F가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B가 C한테 주는 힘은 얼마일까? 이때 B가 C한테 주는 힘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F지.
그러면 A가 C한테 준 건 얼마야? 그렇죠. A가 C한테 준 건 플러스 F인 거죠. 그래서 얘를 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C한테 주는 거. 그래서 거리가 3D니까 9D 제곱에 K 무시하자. Q 4Q 하면 이게 F인데요. 근데 B 같은 경우 B에서 C까지 거리가 2D니까 4D 제곱분의 QB 모르겠어. QB 그 다음에 4Q 하면 이게 얼마다? 2F래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지 않네. F로 줄이면 이게 8 되지. 그러면 Q 8분의 QB는 9분의 Q. 그래서 QB는 9분의 8Q가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아니다. 바보짓이구나. 나 진짜 바보짓 했다. 이 짓을 안 해도 됐어. 이 짓 안 해도 됐어. 우리 지금 요거 했잖아. 이게 지금 가에서 상황이거든. 근데 나에서 B가 C한테 주는 건 여전히 마이너스 2F지. F, B, C는 BC 프라임 마이너스 2F고 그 다음에 F, A, C 프라임 A랑 C 거리가 어떻게 됐어? 3분의 1이 됐지. 그럼 힘은 9배 되겠지. 플러스 진짜 다 죽었다. 1번인 거지. 그러니까 요 어찌거리를 안 해도 되는 그냥 부끄럽네. 안 해도 되는 거였지.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 상황에서 이거니까 나 상황에서는 거리가 3분의 1이 돼서 힘이 A가 C한테 주는 힘만 9배, B가 C한테 주는 힘은 마이너스 2F인 걸 이용해서 플러스 C한테 답 1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지. 아주 그냥 부끄럽구만. 어쨌든 요런 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요 부분까지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